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메이븐에서 기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정인선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어수선한 시국에 본 웨비나에 등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 찐 솔리드웍스 120%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 노하우는 총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솔리드웍스에서 환경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고요. 4월에는 속성 입력 UI 만들기 및 표제란 연결, 5월에는 구멍 가공 마우스 사용자화 및 콜아웃 폼의 수정, 6월에는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관심만큼 다음 회차의 웨비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 120%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 노하우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번의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고요. 솔리드웍스에서 구축할 수 있는 환경 설정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 코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좋아하시죠? 차량을 출고받아서 그대로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튜닝을 하실 텐데요. 튜닝은 왜 하는 걸까요? 같은 차를 타더라도 나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해 튜닝을 하게 되며 이렇게 하게 되면 차에 대한 애정도도 향상이 되고요.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시트의 위치라든가 룸밀러의 방향 등을 조절은 모두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일종의 튜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이 차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나마 나만의 튜닝을 하고 계십니다.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컴퓨터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뭘까요? 물론 솔리드웍스로 하시는 설계 작업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솔리드웍스를 여러분 손에 편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계자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빠르면서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용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이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입니다. 때문에 금일 웨비나를 준비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업체를 다니면서 들었던 고민사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내용들도 많으시죠? 이미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문의하셔서 이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에이 그냥 쓰지 뭐 하고 불편한 대로 그냥 쓰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설계 데이터의 표준화. 설계 시에 입력하는 속성값 등을 목록화시켜서 표준화하고 속성 연결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 데이터의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향후 PDM이나 ERP와 연동에 있어서 많은 이득이 있겠죠. 둘째, 설계 작업의 편의성 증진이 있겠습니다. 설계 중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상과 부품을 라이브러리화 함으로써 반복 작업을 줄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면서 반복 작업에서 오는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겠죠. 또한 기능 사용 중에 사용자의 선택 및 입력을 최소화하여 설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은 이와 같이 설계 데이터를 간결하게 통일하고 휴먼 에러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 데이터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시킬 수 있고요. 설계 분량 감소로 인한 비용 및 원가 절감과 설계 시간 단축을 통한 납기 중술 향상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와 테이블에 템플릿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계자들이 통일된 템플릿을 사용함으로 해서 같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겠고요. 설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자들에게 반복 작업을 줄여줄 수 있고 세부 스펙을 통일함으로 해서 일관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설계 환경에 맞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솔리드웍스를 여러분의 개개인의 도구로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도면 템플릿입니다. 여러분들 솔리드웍스로 도면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델링만 솔리드웍스로 하고 도면은 오토캐드로 작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왜 솔리드웍스로 도면 작업하지 않으시죠? 솔리드웍스로 그린 도면이 오토캐드에 비해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많이들 오토캐드로 도면 작업을 하실 겁니다. 물론 오토캐드가 도면 그리는 기능이 훌륭한 것을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시는 오토캐드가 원래 처음부터 지금 현재 쓰시는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수정되고 전해진 설정값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쁘게 도면이 나오는 것이겠죠. 솔리드웍스 또한 그러한 설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품질의 도면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솔리드웍스 도면이 훌륭한 기능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회사 양식을 기본으로 해서 솔리드웍스 도면 템플릿을 만들어 사용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 템플릿에는 모델에 입력한 속성을 도면 표제란에 자동으로 연결하고요. 치수나 문자의 글꼴, 화살표 크기와 모양 등과 같은 도면 요소를 설정하고 각 테이블의 고정점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솔리드웍스 도면에서는 많은 DOM이라든가 리비전 테이블이라든가 용접 구조물 테이블 같은 그런 다양한 테이블들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BOM을 뽑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부품 리스트를 뽑고 속성을 입력하고 각 부품들의 개수를 세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고생해서 만든 BOM은 정확하든가요? 이제 이러한 테이블을 도면에 삽입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른바 노가다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각 테이블에 열에 솔리드웍스 속성을 연결하고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게 할 수 있으며 부품의 개수나 무게 등의 정보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테이블은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불러다가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BOM이라든가 그런 테이블들은 추후에 엑셀이나 그런 포맷으로 내보내서 기술 문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 중에 볼트, 너트, 와셔, 베어링과 같은 기계 요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품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모양이 같지만 크기가 변하는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솔리드웍스에서는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라이브러리는 하나의 파일로 여러 시리즈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파일 관리가 용이해지고요. 삽입된 뒤에도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간편해지는 거죠. 또한 라이브러리에 미리 메이트 참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품이 조립될 메이트를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삽입할 때 자동으로 조립될 위치를 찾아서 조립이 되고 거기에 메이트까지 삽입이 되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라이브러리에는 관리한 속성, 그러니까 이 부품의 스펙이라든가 메이커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입력해 놓게 되면 BOM을 생성하실 때 정확한 개수와
스펙 등을 자동으로 삽입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자는 일반 기계 요소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덜 들여도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프레임 설계들 많이 하실 겁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프레임 설계를 위해서 용접 구조물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접 구조물 기능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 라이브러리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프로파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이 현실이고요. 또한 알루미늄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 도면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나중에 솔리드웍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하신 거죠. 하여 여러분들 설계 환경에 사용하시는 현강루와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간략화 방안과 프로파일의 속성 등을 입력을 제안을 해서 퍼포먼스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는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아주 편한 구멍 생성 툴이 있죠. 하지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계자들이 사용하시기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선택할 옵션들도 많고요. 사용자가 치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정할 사항도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는 구멍 가공 마법사의 각 크기별 구멍 스펙이 실제 설계실이나 가공업체에 사용하는 치수와 약간 다르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솔리드웍스가 범용 캐드이기 때문입니다. 솔리드웍스의 구멍 가공 마법사는 구멍의 스펙을 설계 편람에 맞춰서 작성됐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쓰시는 그런 치수값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솔리드웍스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스펙에다가 치수값을 수정을 하실 필요가 생기는 거고, 이런 수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의 실수로 잘못된 치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못된 치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정보는 도면까지 연결돼서 불량이 발생하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 환경에서 사용 중인 스펙을 구멍 가공 마법사의 DB에 적용을 시켜 놓게 되면 훨씬 더 편하고 정확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설계자는 구멍의 종류와 크기만 선택하게 되면 세부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건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자는 클릭과 입력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휴먼 에러를 감소시키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는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배관의 경로를 스케치로 생성을 하면 직선부에는 파이프가, 90도 또는 45도 꺾인 곳에는 엘보가 자동으로 배치되는 기능이죠. 이와 같이 솔리드웍스 라우팅을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파이프, 엘보, 티, 리듀서 같은 라우팅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또한 솔리드웍스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계자분들의 입맛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품의 이름과 스펙으로 라우팅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라우팅 라이브러리는 각 파일들이 개별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라이브러리가 연관되어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반 설계자가 구축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설계하실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키홈 같은 형상들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모델링 하시죠? 자, 먼저 저 축에 얼마짜리 키를 넣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편람에서 축의 직경별로 얼마의 깊이를 파야 되는지를 찾고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이제 저 키홈을 파기 위해서 평면을 옵셋하고 그 평면에 키홈 형상을 그리고 컷 작업을 하시는 식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별거 아닌 형상이지만 만들 때는 손도 많이 가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이와 같이 자주 만드는 형상인데 그때그때 만들기는 번거로운 형상들, 예로 들어서 뭐 E형 홀이라든가 아니 뭐 링자리라든가 아니 스탠드오프, 팝너트 등과 같은 규격화되어 있지만 규격화되어 있는 형상들을 피처 라이브러리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필요한 종류와 크기를 받아서 솔리드웍스 생성하는 방법을 고려한 다음에 피처 라이브러리로 만들게 되면 설계자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놓고 정확한 위치만 치수나 구속 조건을 이용하여 부여하게 되면 형상 삽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설계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크기를 목록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를 쓸지, 얼마를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설계자들 간에 데이터도 통일시켜서 나중에 설계 데이터의 품질도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면 작업할 때 많이 삽입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블럭이나 노트가 있을 겁니다. 이런 블럭이나 노트 등은 라이브러리로 구축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블럭이나 노트를 솔리드웍스 라이브러리로 작성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설계자는 도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곳에 배치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더블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노트나 블럭 같은 경우를 매번 새로 작성을 하시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 오타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돼서 또한 설계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판재 모델링을 하는 기능이 이제 판금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판금 모델링에서는 그림처럼 버링이라든가 렌스라든가 브릿지 같은 이런 펀치 형상을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이러한 펀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커밍 툴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커밍 툴들을 관리하고 삽입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는 펀칭이라는 도구를 모델링하여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각 펀칭의 사이즈별로 컨피규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다양한 사이즈들을 삽입하실 수가 있고 편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설계 작업을 하실 때 직접 설계를 해서 제작하는 부품도 있겠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구매품을 여러분의 설계 어셈블리에 사용할 때 각 메이커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겁니다. 다운받은 파일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대부분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어셈블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파일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설계 데이터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또한 구동 부품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에서 삽입된 구매품 서브 어셈블리를 유동이라는 기능으로 풀어서 움직여보는 작업도 하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일단 어셈블리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부품 안에 포함된 부품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부품이 하나가 없어졌다든가 했을 때는 갑자기 형상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 또한 부품이 없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또 어셈블리에서는 메이트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또 당황하시는 경험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매품을 솔리드웍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구매품을 다운받아 솔리드웍스에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편집 작업을 하고 이를 특정 폴더에 정리하여 저장하고 구동하는 부품 같은 경우는 구동할 수 있는 방법을 구동하는 모습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품 라이브러리가 정리가 되게 되면 훨씬 더 간편한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계하시면서 부품을 설명할 많은 속성이 사용이 됩니다.
뭐 도번이라든가 부품, 재질, 후처리, 뭐 설계자, 검도자 그런 정보들을 많이 삽입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러한 속성들을 도면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모델에다가 일일이 입력을 하셨죠. 이렇게 모든 속성의 입력을 손으로 하다 보니 오기입도 발생을 하고요. 각 설계자 간에 입력하는 방법 또한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글로 입력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영어로, 그것도 대문자로, 어떤 분들은 소문자로, 어떤 분들은 대문자, 소문자 같이. 그런 방법들이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 나중에 속성들을 검색을 한다거나 했을 때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솔리드웍스에서 편하게 입력할 수 있게 UI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 외에도 후처리라든가 설계 검도자 같은 경우는 재질을, 목록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속성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솔리드웍스 파일에 기본적으로 있는 속성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예로 무게라든가 재질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에서 갖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질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질 이름과 무게가 자동으로 산출이 되게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사용자가 모델의 속성을 입력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요. 목록으로 입력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오기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도면의 표제란이라든가 각종 테이블에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삽입되게 됩니다. 본 속성 입력 UI 작성 및 표제란 연결법은 다음 달인 4월에 있을 웨비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구멍 가공 마법사로 생성한 구멍을 도면화할 때 솔리드웍스에서는 구멍 속성 표식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구멍의 개수와 속성을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멍 속성 표시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도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구멍 속성과 양식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항목들을 키인을 하시거나 수정을 하셔서 사용을 해오셨죠. 그래서 구멍 속성 표시기 형식 파일을 수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양식에 맞는, 여러분도 쓰고 있는 형식에 맞게 구멍 속성 표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설계자는 속성을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피할 수가 있고요. 속성을 입력하고자 할 때는 구멍 속성 표시기만 실행을 해서 구멍만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원하는 양식으로 개수와 속성을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구멍 가공 마법사 편집과 속성 편집기 파일의 수정 방법도 5월달 웨비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파트의 재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재질의 물성치와 색, 해칭 패턴 등의 정보가 함께 저장되고요. 재질만 지정하게 되면 이런 속성들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솔리드웍스 재질 라이브러리의 재질명이 실제 한국에서 사용 중인 이름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재질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이런 재질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재질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밀도 값으로 재질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적용된 적용된 재질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전체 장비의 무게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출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외주 업체와 도면 호환을 위해서 DWG 파일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요. 솔리드웍스에서 도면을 DWG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면의 모든 요소를 기본 레이어 하나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요소가 한 가지 색으로 나가게 되고요. 도면의 가시적인 면이나
가공업체, 가시적인 면이나 가공업체에서 추가 작업을 하는 데서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에서는 도면을 DWG 파일로 내보낼 때 DWG 매핑 파일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요. 이 매핑 파일에서는 외형선, 은선, 중심선 등 각 솔리드웍스 요소별로 레이어를 찢어서 DWG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DWG 파일을 내보낼 때 오토캐드로 DWG로 내보낼 레이어들을 추가를 하고 각 레이어들별로 색깔이라든가 선형식을 지정을 하면서 솔리드웍스 요소별로 어떤 레이어로 내보낼지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런 정보들을 매핑 파일로 저장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DWG로 출력을 하실 때 편하게 이쁘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면의 품질이 일단 DWG 파일의 품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외주 업체와의 데이터 호환하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황금 제품 설계를 하실 때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재질은 몇 T짜리가 나오는지, 얘를 접을 때 공구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오랜 기간 설계를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나오시겠지만 설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황금의 게이지 테이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각 재질별로 파일을 만들고요. 각 재질의 그 파일에는 그 재질별 사용되는 판재의 두께를 입력을 하고 각 두께별 공구 R을 테이블화 시켜서 제작을 해 놓은 다음에 황금 모델링 시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께라든가 공구 R을 선택하는 식으로, 목록에 선택하는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일이 입력하던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잘못 입력을 한다거나 실수를 잘못 계산을 하는 그런 불량들을 원천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각 설계자마다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는 단축키, 그 다음에 도구 모음 레이아웃 등을 각자가 파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맷을 하거나 장비를 바꿀 때 제일 곤란했던 것이 솔리드웍스 내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세팅해 놓은 상황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방법이 어려웠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포맷을 권장을 해도 좀 힘들어 하시고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축해놨던 그런 환경들,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들, 그 다음에 위에서 보셨던 단축키, 도구 모음 레이아웃 등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 파일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컴퓨터를 포맷하시거나 장비를 교체하고 나서는 그냥 실행만 해주시면 다시 예전의 설정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환경설정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웨이브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설정 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환경설정인데 앞에 살펴봤는데, 그럼 이 환경설정을 누가 세팅을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설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옳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동안 저희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나마 오래 걸려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설계 담당자분들은 일단 야근이 잦은 업무죠. 그러다 보니 솔리드웍스를 도입하고 교육받아서 현업에 적용하는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근데 여기에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까지 하신다고 하면 현업에 밀려서 구축 기간은 계속 늘어나다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상대적으로 설계자분들은 솔리드웍스의 기능이라든가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구축해서 사용하는지 그런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많이들 거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테스트 기간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기능과 방법보다는 복잡한 방법이나 옛날 방법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 설정은 누가 세팅을 해야 할까요? 설계할 때 필요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설계 담당자분들과 솔리드웍스의 환경 설정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솔리드웍스 공급업체와 코어하여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을 세팅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세팅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 코어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 문의가 들어오면 어떤 환경 설정이 필요한지 협의한 후에 환경 설정 기초조사라는 걸 실시를 하고요. 이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솔리드웍스에 어떻게 구축할지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 후에 업체에서 간단한 모듈의 도면을 받아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도면화 작업을 해보면서 환경 설정 파일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제작된 환경 설정 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해서 실제 설계 환경에서 설계자분들이 테스트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각 설계자들이 배포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는 것들을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이 환경 설정 코어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를 120%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오늘 웨비나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오류의 대부분은 휴먼 에러입니다. 설계자의 입력과 선택을 최소화하고 반복 작업을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설계 데이터의 상향 평준화, 통일화 및 규격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률 증가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열쇠입니다. 범용 CAD의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환경 설정,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